얘들아 안녕. 남들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에 전화할 때 손해 사정사한테 연락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 다룰 내용은 요청받았던 내용 중 나이트클럽 공략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인 나이트클럽 구장 완벽 분석 편이야. 형은 클럽을 선호하고 클럽 코칭을 주로 하고 있지만 형 구독자들 중에는 집 주변에 클럽이 없어서 나이트클럽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고 나이트클럽만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시리즈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클럽 구장 분석 시리즈도 업로드 해줄게. 구독, 좋아요 받고 존버하고 있어 얘들아. 형은 예전 청담동 클럽아이 신사동 보스 나이트 시절부터 나이트 죽돌이였기 때문에 오늘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개 꿀팁을 많이 풀어줄게. 사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의 퀄리티가 초보자 대상이라고 해도 씹고퀄이라 이걸 무료로 이렇게 풀어도 되나 싶은데 형은 빠꾸 없이 갈 테니까 주변에 형 채널 소개 많이 해라 얘들아. 구독자 늘어날수록 펄도 비례해서 늘어날 거야. 일단 나이트클럽의 장단점부터 바로 짚고 넘어갈게. 첫 번째 장점은 주대가 싸다는 거야. 물론 룸을 잡으면 클럽 테이블의 MB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이트는 클럽처럼 자리빨이 없어서 비딩 없는 정찰제야.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룸을 갈 수 있고 굳이 룸을 가지 않아도 테이블 가면 기본 5만원 선부터 놀 수 있으니 비싼 금액은 아니야. 룸, 부스, 테이블 각각의 특징도 이따 설명해줄게.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야. 클럽은 대도시에 한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거기에 메이저 클럽은 서울에서도 강남에만 있고 부산, 대구 정도로 한정적이야. 그래서 클럽이 집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클럽 가기 멀어서 부담되니 픽업을 잘 안 하게 되겠지. 하지만 나이트는 유흥가가 발달된 웬만한 도시에는 하나씩 있어. 클럽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실 갈 수 있고 픽업 연습을 자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마지막은 부킹 시스템이야. 너희가 어프로치 공포증, 즉 AA가 있더라도 웨이터가 알아서 데려와 주기 때문에 홀딩만 신경 쓰면 편하게 게임할 수 있어. 근데 이건 곧 단점이기도 해서 이따 설명할 거야. 이 부킹 시스템이 장점인 건 단순히 웨이터가 여자 데려다 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야. 나이트는 부킹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애들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야. 클럽보다 난이도가 쉽지. 잠깐 들려서 술만 먹거나 DJ 보면서 술 먹으려고 오는 여자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죽순이고 일반인들은 나이트 가면 남자랑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염두하고 오기 때문에 장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이제 단점은 첫째, 여자들의 나이대가 평균적으로 높아서 클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이 구리다는 점이야. 간혹 물 좋은 나이트나 도시의 아이콘 같은 명성이 있는 나이트에는 어린 여자애들도 놀러 오는데 너무 어린 애들은 언니를 따라 놀러 와서 술만 축내는 비율이 높고 또 이런 여자애들은 와꾸충이라서 남자 와꾸를 많이 따져서 너희 옆에 앉자마자 에이스 스프링 침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당연히 별로잖아. 그래서 평균적인 물이 안 좋다고 보면 돼. 물론 나이 많은 누나들 중에 동안이거나 존예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누나들은 나름 나이트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라 김태희 빙의에 있어. 둘째, 러닝 타임이 짧다는 점. 나이트는 클럽에 비해 피크 타임이 빨라. 11시에서 2시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실제 놀만한 시간은 3시간 정도라는 거고 일반인들은 2시 넘어가면 거의 빠지고 메이드 될 사람들도 3시 정도면 거의 나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게임이 힘들어져. 마지막 단점은 역시 부킹 시스템이야.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왜냐면 너희처럼 AA 있는 사람들은 웨이터가 여자를 데려다주는 게 편하고 좋겠지만 형처럼 고수는 어프로치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생각을 해봐. 웨이터가 데려다주는 여자들이랑만 게임을 하게 되면 그날의 결과가 결국 웨이터한테 달려있는 거야. 만약 웨이터가 노단간이나 못생긴 여자애들만 부킹해주면 너희는 못 먹는 간 찔러나 보다가 세대겠지? 그리고 나서 팁을 안 찔러줘서 그런가? 팁을 많이 줘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갈 때 팁을 챙겨서 웨이터한테 찔러주겠지? 그러면 웨이터는 초반 몇 번은 잘해주다가 또 뜸해지면서 점점 더 팁을 요구할 거야. 웨이터나 팁이 본질이 아니야. 문제의 핵심은 네가 직접 어프로치 하지 않고 제3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게 본질이야. 웨이터가 데려온 여자는 너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너를 보자마자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 역시 누가 올지 몰라. 그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오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하마 쿵쾅이나 마른 오징어 세숫대야. 이주가리 씨빠빠 같은 애들 오면 텐션 존나 떨어지겠지? 이런 애들이랑 게임하면 시간 낭비, 술 낭비가 될 수 있어. 가뜩이나 러닝 타임이 짧은데 이런 식의 간접적 사랑의 오작교가 성공할 확률은 산지 직송보다 낮다고. 그래서 나이트에서도 직접 어프로치하면 산지 직배송으로 우리가 골라서 자리로 데려올 수 있으니 효율성 면에서 무조건 더 좋아. 어프로치가 로켓 배송이면 부킹은 옥천 허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나이트에서 어프로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희는 어프로치는커녕 데려와도 말을 못하는 언청이 상태인데 형이 뭘 기대를 하겠니? 너희가 AA 없고 눈치껏 어프로치 잘할 수 있는 레벨이라면 나이트 가서 직접 하는 게 무조건 좋아. 근데 너희는 한 명 데려오는데 1시간
1시간 걸리거나 눈치 없이 막 하다가 그 업장에서 블랙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형 영상을 더 정독해야 돼. 형이 이런 부분까지 다 알려줄 거니까. 자, 일단 나이트클럽의 장단점 바로 이해가 됐지? 이것만 봐도 형은 일단 내공이 다르잖아. 이명박 4대강 시절부터 나이트 죽돌이였던 내공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고 있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형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봐 제발. 배도 않는 방구석 당신에겐 유튜버들도 형 양심도 영상 없습니까? 훔쳐보고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훔쳐봐라. 자, 이제 좌석 분석을 시작할 거야. 나이트에는 테이블, 부스, 룸이 있지. 대부분 사람들은 미남이 형 나이트 갈 때 어떤 자리를 잡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만약 너희가 그 나이트를 처음 간다? 그러면 무조건 테이블을 잡아야 돼. 일반적으로는 비싼 순서대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룸, 부스, 테이블 순서대로 자리 자체는 좋은 게 맞아. 근데 나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리가 아니라 웨이터야. 웨이터가 키포인트라고. 만약 너희가 처음 가는 나이트에 룸을 잡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웨이터가 부킹은 열심히 해줄 거야. 근데 너희는 방에 틀어박혀서 바깥의 상황을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웨이터가 데려오는 애들이 실제 에이스인지 알 수 없어. 말은 이게 최선이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술만 축내는 죽순이나 수진이가 눈 부라리고 있는 우한 있는 친구들만 주구장창 넣다가 허송세월 보낼 거라고. 근데 웨이터는 부킹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딱히 할 말은 없게 돼. 나이트의 꽃은 웨이터야. 그날 웨이터가 단간을 넣어주면 런이고 아니면 새라고. 그리고 같은 단간이라도 이쁜 여자를 넣어주느냐 아니냐도 웨이터의 능력에 달려있어. 그 정도로 웨이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야. 그래서 웨이터를 잘 만나야 하는데 그럼 너희는 또 물어보겠지? 미남이 형 좋은 웨이터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 웨이터라는 건 없어. 좋은 웨이터는 오직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형이 만든 명언이니까 빨리 받아 적도록 해. 애초에 좋은 웨이터란 건 존재하지 않아. 걔네들은 그냥 돈 벌러 나온 애들이야. 사명감을 갖고 너희 런치게 해주려고 목숨 걸고 부킹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웨이터? 이런 애들도 좋은 웨이터가 아니야. 아무나 데려오는 것도 시간 낭비 될 수 있다고 형이 설명했잖아. 그럼 어떻게 좋은 웨이터를 만드느냐? 일단 처음 가는 나이트에는 무조건 테이블을 잡아야 돼. 부스나 룸 잡을 돈을 웨이터 만드는데 써야 되는 거야. 테이블 제일 싼 거 기본 시켜. 그리고 팁을 10,000원짜리로 50,000원 정도 준비해서 5번에 걸쳐서 10,000원씩 팁 주면서 만드는 거야. 일단 웨이터가 와서 술 세팅하고 바로 첫 부킹 하려고 할 때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면 부킹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부킹 받지 말고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나. 그 다음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이트 전체를 둘러보고 스테이지도 둘러봐. 그리고 나서 제일 예쁘고 안 될 것 같은 애들 2명 정도 추린 다음 기억해놓고 다시 자리로 가서 성화봉송으로 웨이터 불러. 담당 웨이터가 오면 네가 찍었던 그 2명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꼭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단 10,000원을 찔러줘. 그러면 그 웨이터가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꼭 그 웨이터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 실제로 말도 안 걸어놓고 돈만 받고 걔네 부킹 안 한대요 이러면 쓰레기니까 부장 불러서 다시 부탁하거나 웨이터 바꾸면 돼. 웨이터 말고 양복 입은 부장들이 부킹을 원래 더 잘하는데 그 부장들이 네가 찍은 여자애들 데려와 주면 팁을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웨이터의 자질과 부장의 섭외 능력을 보면서 어떤 웨이터나 부장을 앞으로 너희의 담당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만약 너희의 요청을 무시하고 안 해준다? 그럼 일단 그날은 그냥 놀면서 다음에 다른 웨이터를 찾거나 웨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돼. 그래서 테이블 잡아야 되는 거야. 족같은 상황이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 부스나 룸 가서 족같은 웨이터 걸리면 내상 입는 거야. 웨이터가 너희가 원하는 여자 데려다 주거나 이쁜 여자애들 부킹 데려오면 팁을 10,000원 찔러주고 또 화장실 가면서 괜찮은 애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팁으로 조련하면 돼. 이러면 그 웨이터가 이제 너의 여자 보는 스타일을 대충 알게 되고 네가 부킹 진상이지만 팁은 잘 주는 손님이라고 인식하게 돼. 그러면 웨이터는 예쁜 여자 데려다 주면 돈 준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괜찮은 여자 보이면 너한테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 걔네는 돈 벌러 나온 애들이니까. 그러면 알아서 괜찮은 애들 데려다 줘. 이러면 너희 취향에 맞는 여자애들을 일단 데려다 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쁘면서 성격 좋고 단간인 여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웨이터가 데려온 이쁜 여자가 너희랑 홀딩이 오래되고 번호 교환하게 되면 20,000원으로 올려서 주면 되는 거야. 차라리 이게 싸게 먹힌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웨이터랑 친밀감을 쌓으면서 그 업장을 자주 가게 되면 그 나이트 갈 때마다 에이스들은 다 볼 수 있게 돼. 그렇게 그 나이트 2-3번 가면서 네 담당이 좋은 웨이터가 됐다고 판단하면 한 번씩 부스나 룸도 잡아주면서 형 동생으로 지내면 되는 거야. 웨이터가 좋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자리는 룸, 부스, 테이블 순으로 좋아. 웨이터가 네 스타일에 단간인 여자애들 데려다 주면 게임하기에는 룸이 제일 편하지. 외부랑 차단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대화나 스킨십이 편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룸 가지 말고 마실 간다는 생각으로 테이블 잡고 웨이터랑 부장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돼. 팁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가치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킹 받고 기다리다 안 오면 또 주고 이러면 웨이터들은 부킹을 안 해주면 팁을 받는다라고 거꾸로 인식하게 돼. 그래서 형이 알려준 대로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자 찍어서 웨이터한테 데려오라고 시키고 괜찮은 여자 두세 명 데려올 때마다 팁을 10,000원씩 주면 그 나이트에서 네 스타일 여자만 10명에서 15명 부킹할 수 있는 건데 이러면 개꿀인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진상처럼 까탈스럽게 하거나 명령조로 저 여자 데려다 주세요 라는 식의 싸가지 없는 말투로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부드럽게 형 동생 느낌으로 부탁하듯이 정중하면서 친밀하게 해야 돼. 상황 봐가면서 팁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달래가면서 친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여자를 데려다 주면 고마워하는 티를 내주면서 꼭 팁이 아니더라도 술 한잔 권하면서 같이 한 잔씩 하면 웨이터도 사람이라 너희를 더 챙겨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좌석 분석은 별 의미가 없고 좋은 웨이터를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야. 좋은 웨이터를 만들면 너희 경제 사정에 따라 가고 싶은 좌석을 가면 돼. 웨이터만 무적이면 자리는 비쌀수록 당연히 좋은 거니까 술도 잘 나오고. 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나이트 인터넷 검색해서 후기 보고 제휴 웨이터 3-4명 이름 정도는 알아놓고 마실 가는 느낌으로 가서 웨이터들 바꿔가면서 놀아보면 각 나와. 그렇게 나이트마다 너희의 전용 담당 웨이터들을 키워놓으면 너희가 어딜 가더라도 편하게 게임하고 부킹의 양과 질을 보장받을 수 있어. 나이트 자체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네 담당 웨이터들이 솔직하게 오늘 상황 안 좋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해줄 테니까 내상 당할 일이 없을 부장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개쩔지? 근데 이런 방식은 초보자한테 권하는 방식이고 너희가 웨이터 팁 줄 돈이 아깝고 접근 공포증 즉 AA가 없다면 무조건 어프로치 하는 게 좋아. 형은 당연히 초고수 미남이 형이기 때문에 웨이터한테 아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형이 다 어프로치 하는 편이야. 형은 개인적으로 나이트를 가면 웨이터의 부킹 따위는 기대하지 않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많은 건데 해주더라도 웨이터가 형 스타일의 여자를 데려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설명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이럴 때 어프로치라는 기술이 존나 유용한 건데 이게 바로 픽업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무지성 유흥맨과의 넘사벽 차이야. 형은 나이트 가서 존예들을 웨이터보다 더 빨리 자리로 데려오니까 굳이 웨이터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형은 그날 수질 수량이 나오는지만 파악하고 그냥 일반 테이블 잡고 웨이터한테는 나중에 형이 여자랑 나갈 때 여자 짐 찾아주는 것만 시키지. 이게 개쩌는 거야 얘들아. 물론 너희가 초보거나 경험이 없으면 웨이터한테 의지하는 게 좋아. 단 형이 방금 알려준 방식대로 좋은 웨이터를 만들어야 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나이트에서 너희가 50% 이상은 남들보다 유리하게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무지성 유흥맨들이 나이트 가서 아기새처럼 웨이터 부킹 기다릴 때 너희들은 형이 알려준 방식으로 웨이터 조련해서 이쁜 여자들 부킹 받고 재밌게 놀면 돼. 더 나아가서 형은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웨이터가 데려올 시간에 형이 직접 어프로치해서 이쁜 여자애들이랑 커플 돼서 나가니까 더 개쩌는 거지. 너희도 형처럼 되고 싶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형이 어떻게 나이트에서 웨이터 부킹 없이 존예들이랑 놀 수 있는지 나이트 전용 어프로치 꿀팁을 풀어줄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만 알면 너희는 나이트 가서 팁 한 푼도 안 쓰고 더 빠르게 존예들이랑 놀 수 있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다 알려주는 채널이 어디 있냐 얘들아. 홍보 좀 해라. 얘들아 안녕. 브라질 여행 가서 네이마르 유니폼 대신 브라자랑 질 세정제 사오는 미남이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어프로치 스킬을 알려줄게. 형이 저번 구장 분석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웨이터라고 했지. 동시에 웨이터한테만 의지하는 건 너의 타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 제3자가 데려다주는 옥천 허브 사랑의 오작교보다 산지 직배송으로 바로 게임하는 게 시간과 돈이 절약되니까 오늘은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나이트 어프로치 스킬을 알려줄 거야. 무지성 유흥맨들과 픽업을 배운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어프로치 스킬이야. 누구나 헌팅식으로 말은 걸 수 있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배도 않는 개그 멘트 날리면서 같이 놀자고 구걸하는 게 현실이고 여자의 거절 반응에 대처할 수가 없어. 픽업의 본질은 신박한 멘트나 심리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여자 꼬시는 게 아니야. 본질은 이성 관계에서 항상 네가 유리한 주도권을 잡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라고. 네가 멘트를 써야 하는 상황은 특정 멘트를 써야만 유리한 위치에 프레임을 점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만 유용한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멘트를 모든 상황에서 쓰는 앵무새가 되면 안 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능을 먼저 길러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매력이나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인지해야 된다고. 형이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한 걸 자세히 봐봐. 웃긴 멘트를 언제 써야 되는지 또는 상대를 떠보는 테스트 멘트를 언제 써야 하는지 그 멘트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너희가 복습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형 예전 영상들 도도한 여자 공략법이랑 착한 여자 코스프레 등 다시 정독해봐.
생각해봐. 형이 알려준 멘트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실전 필레 영상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머릿속에 넣어봐. 실제로 필드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형이 알려준 상황에서 변수가 나오면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떠올리면서 실력이 늘게 되는 거야. 형이 유튜브로 모든 변수를 다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고, 설사 다 알려준다고 해도 너희는 지식만 늘지 실력은 안 늘어. 너희가 나가서 실전 경험하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제네시스 커뮤니티에 와서 형한테 물어보면서 다시 나가고 반복해야 실력이 는다고. 미남이 형 유튜브 개꿀이네. 영상만 보면 나도 픽업함. 유튜브는 시작이야. 진짜 실력이 늘려면 제네시스 커뮤니티에 글 보면서 달리고, 너희도 글 쓰면서 피드백 받고 반복해야 돼. 커뮤니티에 형뿐만 아니라 고수들이 많으니까 같이 달리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라고. 형은 그리고 유료 컨텐츠를 주로 교육하는 사람인데,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퀄리티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실천해도 무지성 픽업맨이나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보다 너희가 여자 훨씬 잘 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형은 나이트 가면 테이블을 잡아. 웨이터가 안내해주는 자리로 무작정 가서 술 시키는 게 아니야. 형은 그 나이트에서 제일 구석진 자리, 즉 사람들한테 최대한 눈에 안 띄는 동선 자리를 찾고 거기에 앉겠다고 해. 물론 만석이면 남은 자리에 앉아야겠지만 구석 자리는 선호도가 낮아서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나이트 좀 다녀본 사람들은 나이트 중심이나 스테이지에 가까운 쪽에 앉으려고 해. 그래야 부킹도 잘 될 것 같고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냥 웨이터가 안내해주는 자리 생각 없이 앉아. 형 같은 초고수는 정반대로 구석탱이 자리를 잡아. 다 이유가 있는데 형은 어프로치를 할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자를 데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구석탱이가 스킨십 하기가 좋아. 형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다 점해두고 시작한다고.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꿀팁이야. 그리고 일반 클럽과 다르게 나이트에서 어프로치 할 때 중요한 건 다른 여자들의 눈에 최대한 안 띄는 거야. 나이트 테이블은 칸막이조차 없는 개방형 통짜 인테리어라 그냥 넓은 홀에 의자랑 테이블 스테이지가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아무데나 어프로치 하다가는 여자들 눈에 띄게 된다고. 나이트는 씹선비 지수가 높으니까 눈에 안 띄는 게 좋아. 일단 구석 자리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특정되지 않아. 여자를 계속 데려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정 가운데서 그 지랄을 하고 있으면 눈에 띄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저 남자 존나 메뚜기 띄네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럼 다음에 마주쳤을 때 형을 곱등이 보듯이 볼 거고, 어프로치해도 시알리스도 안 먹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물론 형은 그런 것들도 격파하는 반격기가 있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형은 구석의 자리를 잡고 스텔스 전투기 모드로 데려온 여자들과 구석 자리에서 스킨십 하다가 나가는 걸 선호해.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선 스캔만 해. 중수 정도 되는 애들은 바로 어프로치 하고 다닐 건데, 그러면 눈에 존나 띄고 막무가내로 찔러보면 업장 웨이터나 부장한테 제지 당할 수가 있어. 너무 설쳐도 안 좋아. 그래서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속전속결로 어프로치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어. 형은 일단 스캔을 하면서 대충 어디에 이쁜 여자가 있는지를 봐도 그 나이트의 에이스를 찾는 과정이야. 나이트에서 예쁜 여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여자들끼리 부킹 안 받고 자기 자리에서 얘기하는 애들. 나머지 부류는 이쁘고 에이스급인데 이미 다른 남자 테이블에서 부킹하는 경우야. 두 경우 다 에이스 여자애들 자리를 기억해놔야 돼. 얘기하는 애들은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부킹하는 여자애들은 보고 있다가 부킹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면 자리를 봐도 자리를 기억해두면 나중에 그 에이스 찾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어딜 가든 나가기 전에 지들 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에이스를 추린 다음에 걔네 테이블 자리를 알면 준비물이 끝나는 거야. 미남이 형 에이스를 보면 바로 접근해서 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리만 기억하고 바로 안 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너희는 그래도 싹수가 있는 애들이야. 물론 바로 가서 어프로치 하는 게 원래 형 스타일이야. 문제는 그 에이스들이 서로 보일 만큼 아주 가까운 테이블에 붙어있으면 형이 접근하는 순간 나머지 에이스가 형의 어프로치 행위를 바로 목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기억해놓고 어디를 먼저 어프로치 할지 동선을 짜야 돼. 형은 씨빠꿈이라 이런 동선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고.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디테일 차이야 얘들아. 누가 이런 걸 알려주겠니? 형보다 잘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제발 데려와봐. 일단 어프로치 타이밍은 에이스들이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때야. 타이밍이 나오면 형은 이마트 삼겹살 한정 세일 아줌마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 예를 들어서 에이스 2명을 형이 스캔해서 봐뒀다고 하자. 만약 형이 여기서 한 명한테 어프로치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형을 볼 수 없는 거리라면 형은 바로 어프로치해. 근데 만약 그 둘의 거리가 가까운
나온 상황이면 형은 기다렸다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가거나 부킹을 가서 자리를 이동하면 나머지 에이스가 있는 그 테이블의 여자들만 남겠지? 그때가 어프로치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자리를 봐둬야 되는 거야. 어차피 그 여자가 부킹 갔다가 이따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두 번째 에이스를 하면 된다고. 즉 구장 내의 에이스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만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형이 다른 여자 어프로치 하는 모습을 최대한 안 들키게 하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야 걔네들이 서로 모르게 형이 다 꼬실 수 있잖아. 게임을 잘했더라도 나중에 들키면 나이트 특유의 씹선비 기질 때문에 번호가 죽을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들키면 안 좋아. 타이밍을 알았으면 이제 바로 가서 어프로치 해야겠지? 이때는 신속함이 핵심이야. 초전도체처럼 저항 없이 빠르게 에이스 자리로 가서 그 여자 옆자리에 그냥 무조건 앉아. 만약 너희가 어프로치 가서 껌이나 초콜릿 파는 잡상인처럼 서성대면 까일 가능성이 비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안 까이더라도 서성대고 있으면 누가 봐도 어프로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업장 웨이터들이나 주위 여자들한테 눈에 띄게 된다고. 그래서 말을 걸고 옆에 앉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앉아서 말을 거는 게 핵심이야. 형이 알려준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런 핵심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너희는 4가지 개이득을 얻게 돼. 일단 주위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안정적이야. 남들이 보면 너랑 여자랑 앉아있으니 일행이거나 부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희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아. 두 번째 장점은 여자의 거절할 타이밍을 뺏을 수 있어. 괜히 서서 쭈뼛거리면서 서성대면 여자한테 허락을 구해야 돼. 옆에 앉아도 돼요? 같이 술 한잔해요? 이런 구걸하는 모양새로 너희가 스스로 가치가 낮은 프레임을 설정하게 돼. 그러면 너희는 여자한테 잡상인 취급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하지만 형이 알려주는 대로 일단 바로 앉아버리며 깡 따고 좋은 도도녀 아닌 이상해야 바로 꺼지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황해서 사륜안을 굴리게 된다고. 여자 입장에서 이 새끼 뭐지? 라는 생각하면서 당황하거나 거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왜요? 누구세요? 또는 놀란 토끼는 뜨고 눈가를 위아래로 스캔할 수밖에 없어. 이 정도만 돼도 너희는 초보자 치고 대성공이야. 물론 까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서서 말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아.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시끄럽기 때문에 일반 술집처럼 서서 말해봐야 금붕어 뻐끔이처럼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서 여자의 네네 치킨 신공을 당하면서 너희는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텐션 떨어진다고. 그래서 옆에 앉고 나서 귓속말로 할 말 있는데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일단 앉았다 고 말하면 훌륭한 초반 스킨십 명분이 되지. 너는 그 여자랑 잘 안 될지언정 귓속말로 용건 말하는 찰나에 에이스 분냄새랑 향기라도 느끼면 개 이득이겠지? 물론 형은 다른 냄새까지. 마지막 장점은 설사 네가 까인다 하더라도 남들이 너가 까인 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너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서성거리며 어프로치 하다가 까이면 뻘쭘하게 바로 돌아서서 네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네가 일단 여자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 몇 마디라도 나누고 까이면 남들이 보기엔 너희가 일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인사하러 온 건지 까인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다른 에이스가 너를 보더라도 나중에 원래 아는 동생인데 인사하고 왔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게 해도 좋아. 보통은 일행이 아니면 다짜고짜 가서 앉아서 귓속말 하지 않으니까. 무지성 헌팅남들은 이와 반대로 여자 테이블에 서서 허리를 굽히면서 릴레이 이삭 죽기 바디랭귀지를 하니까 보기만 해도 헌팅남으로 찍혀서 가치가 낮아지는데 너희는 이제 아니야. 나이트에서는 바로 가서 앉는다. 이 팁 하나만으로 너희는 어프로치 반은 성공한 거야. 그 뒤에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웨이터한테 팁 주고 그쪽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웨이터가 자기도 말 걸기 무섭다고 해서 내가 직접 왔다. 남자 둘이서 심사숙고했던 성의를 봐서 우리 자리 가서 한 잔만 하고 가라. 내 친구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하면 끝이야. 네가 혼자 나이트를 간 경우에는 마지막 멘트만 빼고 말하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멘트를 하고 나서 또 고목나무처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일어서서 손잡고 끌고 데려가야 돼. 이 어프로치 스킬셋에는 많은 픽업적 스킬이 숨어 있는데 너희는 알 필요가 없으니 설명하지 않을게. 이 원리를 얘기하려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초보자 대상이 아니야. 더 궁금하면 제네시스 와서 논문급 칼럼들을 읽어봐. 일단 그냥 형이 알려준 대로 하면 돼. 만약 이렇게 해서 까이면 멘트 때문이 아니라 네 얼굴 때문인데 이건 형이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 농담이고 거절을 다루는 반격기들 역시 나중에 형이 정리해서 올려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첫 멘트에서 웨이터한테 팁 줬다는 걸 얘기하는 건 허세 부리려는 게 아니야. 여자는 네가 옆에 바로 앉아버리면 너를 웨이터나 여자 잘 꼬시는 선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웨이터나 직원 아니에요? 또는 원래 나이트 오면 아무 여자
여자한테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멘트에 다 밑밥을 깔아 놓는 거야. 네가 웨이터가 아니고 남들이 웨이터한테 의지할 때 너는 직접 용기 내서 온 남자라는 거, 원래 안 그러는데 심사숙고했다는 것까지 어필하면서 호감 선언까지 멘트 하나에 자연스럽게 다 녹여낸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여자를 데리고 너의 구석탱이 보금자리로 데려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네가 어프로치한 여자는 경쟁력 있는 에이스라서 웨이터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 여자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 그래서 빨리 가서 신속하게 데려와야 되는 거야. 여자 자리에서 오래 있을수록 너는 그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낮아져. 물론 여자가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더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시 시도해야겠지만 초반에는 일단 바로 질러서 자리로 데려와야 돼. 자리로 가는 건 좀 그렇다, 또는 같이 온 친구 핑계를 대면서 친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는 식으로 나오면 바로 지금 우리 자리 가는 게 좀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따 연락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냥 바로 휴대폰 들이밀어서 번호 따면 돼. 여기서도 번호 줄 수 있나요? 묻지 말고 바로 휴대폰 들이밀어서 여자의 내숭지수인 ASD를 낮추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너희한테 좋아. 자, 이걸 이제 에이스한테 먼저 다 해보면 너희의 남자 점수대가 나오는 거야. 너희 왁구가 에이스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약간 눈을 낮춰서 그 다음 점수대를 또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형이 알려준 대로 어프로치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자리로 데려오면 그날 게임은 80% 성공이야. 여자를 자리로 데려와서 이제 홀딩하면서 게임만 잘하면 수진이 신공이나 출근 크리 같은 것만 잘 해결하면 순조롭게 뜨밤각 나오는 거야. 형은 어프로치만 해도 보통 4-5시간은 강의하는데 10분 남짓한 영상에 핵심적인 내용만 담느라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아쉽다. 그래도 이것만 알아두면 나이트 가서 웬만한 여자들은 다 어프로치 할 수 있고 까이더라도 너희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방법이라 내상도 크지 않을 거야. 대신 그에 비해 보상은 훨씬 크니까 나이트 가면 이제 웨이터한테 의지하지 말고 형 영상 즐겨찾기 해놓고 화장실 가서 한번 다시 정독하고 어프로치 가면 돼. 다음 시간에는 부킹녀 오래 홀딩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줄 거야. 웨이터가 존예 데려다 주거나 너희가 어프로치해서 자리로 여자 데려오면 뭐하니? 홀딩을 못하면 바로 튕길 텐데. 그래서 형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홀딩해야 부킹녀가 튕기지 않는지 자세한 노하우랑 꿀팁들을 입에 떠먹여 줄 테니까 존버하고 있어. 얘들아 안녕. 남들 쓰리잡 뛸 때 여자한테 핸드잡, 풋잡, 블로우잡을 가르치는 미남이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나이트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실전 예시를 다뤄줄 거야. 너희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구석에서 안 나가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나이트클럽이라는 구장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희가 미남이 형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무서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안 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형이 항상 필레의 실전 예시를 담아주니까 형을 믿고 저녁 12시만 되면 바로 택시 잡고 뛰쳐나가라. 저번 영상에서의 포인트는 너희가 구석탱이 보금자리를 잡아서 어프로치와 스킨십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였지. 거기에 안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걸로 너희가 까이더라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개 꿀팁도 풀었었어. 영상 시청 안 한 애들은 나이트클럽 어프로치 스킬 복습하고 와. 형은 가끔 심심할 때 혼자 나이트 테이블을 가는데 너희들은 혼자서 여자 다수를 상대할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미남이 형 채널 추천하고 나이트클럽 특집 다 같이 돌려보면서 친구랑 같이 다니는 게 오히려 좋아. 비용도 엠빵하면 되니까 돈도 아끼고 좋겠지. 그리고 제네시스 커뮤니티에서 윙을 구하는 것도 추천해. 형 커뮤니티에 있는 애들은 픽업 실력이 뛰어나고 오직 헌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커뮤니티에서 너의 영원의 파트너를 구하란 말이야. 일반 조각 가면 말술, 파이터, 의자왕, 허세 가오충, 조각원 만날 확률이 높아. 자, 이제 시작해보자. 형이 나이트클럽에 수강생 코칭하러 간 상황이었어. 형은 빠꼼이라 아는 웨이터들이 많아. 너희도 좋은 웨이터를 만들고 싶다면 나이트 가기 전 필수 시청 영상 한번 보고 오면 돼. 형은 굳이 룸이나 부스를 안 잡더라도 입구에서부터 웨이터의 극진한 대우를 받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눈에 안 띄는 구석탱이 보금자리에 앉고 상대적으로 노래 소리가 크지 않은 곳을 찾아. 이건 대화할 때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야.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서 여자를 홀딩하는지는 다음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존버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형은 바로 여자를 스캔하기 시작해. 존예를 찾는 과정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거야. 존예가 앉아있는 자리를 찾았으면 그 존예 근처에 다른 존예가 형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 이건 형이 존예한테 어프로치 할 때 다른 존예가 형이 노는 모습을 최대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사실 형은 초고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해. 설사 다른 여자들이 형이 노는 걸 보더라도 존예랑 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프리셀렉션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이야. 이건 형이 따로 나중에 다뤄줄게. 이렇게 스캔이 전부 끝났다라는 판단이 들면 형은 마음속에 구장에서의 에이스 순위를 먼저 매겨. 1순위부터 5순위 정도까지 나열을 해놓고 1순위는 형이 어프로치하고 5순위는 웨이터한테 시켜. 이렇게 되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따로따로
따로 데려와서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게 돼. 웨이터가 이상한 여자들 데려와서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으니까 또 개꿀이야. 그리고 여기엔 숨겨진 팁이 있는데 부킹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와 같이 온 수진이를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너희가 잘하더라도 수진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대문 도매급으로 나로 로켓 발사 나가리 된다고. 그러면 너희는 괜히 남자들끼리 너 때문에 안 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순위 5순위를 나눠서 너랑 웨이터랑 동시에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데리고 온 여자들은 일행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수진이 모드가 나올 수 없어. 여자끼리 서로 몰라서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형은 예쁜 여자끼리 서로 친해지면 좋은 거니까 다 같이 한잔하자 위아더 월드 라고 하면서 각자 잔을 쥐어주고 짠을 하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띄워주며 여자들 입장에서는 형한테 의지하게 돼. 형이 지금 어색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유재석급 행사 MC 뛰고 있으니까 여자 게스트는 MC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실전이란 말이야 얘들아. 너희가 형의 필레를 보기만 해도 이미 무지성 유혹맨들은 너희랑 겸상을 못해. 형이 어프로치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게. 일단 바로 여자 옆에 앉은 다음에 얘기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잠깐 앉았다. 사실 웨이터한테 팁 주고 그쪽을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웨이터가 저 여성분은 저도 못 데리고 올 것 같으니까 팁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직접 용기 내서 왔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여자가 약간의 실소를 터뜨리면서 아 근데 저 부킹을 안 해서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자 여기에서 이런 대답을 들으면 유사 픽업 조무사들은 아 까였구나 안 될 여자였구나 라고 생각할 건데 너희가 그 생각하고 일어나는 순간 여자는 웨이터 손잡고 다른 테이블 끌려가. 이게 현실이야. 여자의 거부 반응을 절대 고지곧대로 믿지마. 형은 바로 제가 웨이터로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고 여자는 당연히 아니오라고 했어. 왜냐하면 형은 앉자마자 웨이터도 못 데리고 올 만큼 이쁜 여자라고 빌드업을 해놨잖아. 이런 게 개쩌는 거야. 아니오라는 말 하자마자 형은 웨이터가 하는 건 부킹이지만 난 웨이터가 아니니까 부킹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 핵심 포인트는 여자가 말로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부킹 안 해요 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금붕어처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자의 손을 잡고 이끌어봐야 돼. 1순위 에이스 여자는 우물쭈물 하는 듯 하다가 형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끄니까 마지못하는 척 하면서 형 자리로 따라왔어. 단 너희가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해서 여자가 매번 손잡고 따라오지는 않아. 너희의 외모가 여자의 기준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일반 손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에 여자 스스로가 가벼워 보이는 게 싫어서일 수도 있고 따라갈 만큼 신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럴 때 무리하게 여자를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웨이터한테 끌려와서 여자 테이블에 역부킹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홀딩을 진행하면 돼. 이게 고수의 마인드야 얘들아.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이나 해물 개콘 임모터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자한테 아까 다른 남자랑 부킹하는 거 다 봤다 어차피 부킹 하실 거면서 왜 튕기냐 라는 식으로 여자한테 귀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인 말만 골라 하거나 또는 몇 시에 오셨어요? 저는 몹시 흥분해 왔어요. 친구 몇 명이서 왔어요? 저는 총 몇 명 구독자예요 라는 작은 아버지 개그만 골라서 야부리 털어. 형은 이렇게 하면 튕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분위기를 띄워서 여자가 아 이 남자랑 놀면 존나 재밌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형은 여자가 형 자리에 따라가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데 여자한테 이 남자 따라오길 천만 다행이다 라는 생각 무조건 할 거다 또는 내 친구가 오늘 나이트클럽 에이스 남자다 라는 말을 섞어주는 편이야. 미남이 형 근데 제 친구가 별로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친구랑 안 다니면 되잖아. 친구가 별로이든 언청이든 상관없어. 일단 너희는 어프로치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친구가 별로라도 일단 여자가 따라오기만 하면 홀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여기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자가 우물쭈물하면 형은 여자한테 50보 100보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걸음만 떼면 바로 오빠 테이블이니까 일단 발목 재활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이라도 떼보자 라고 하면서 여자의 발목을 한자 에스코트 해주며 한 걸음 떼게 만들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자는 어이없어서라도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이 남자 그래도 재밌네? 라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 개쩔지? 자 그럼 웨이터도 5순위의 여자를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렇게 4명이 다 모이면 자연스럽게 형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위아더 월드 외치고 바로 야부리를 털면서 게임을 시작해. 만약에 웨이터가 5순위를 못 데리고 오면 4순위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 돼. 그리고 5순위는 나중에 형이 가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개꿀이야. 만약에 형이 1순위한테 까이면 반대로 웨이터한테 부킹해달라고 부탁하면 돼.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게 클래스 차이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전부 까이게 되는 상황 역시 발생할 수 있어. 픽업은 실전이니까.
상황이니까. 그럴 때 형은 화장실 주변이나 스테이지 가서 다시 스캔하고 다시 순위를 매기고 어프로치해.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는 이너게임, 즉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러다가 이전에 까였던 여자라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재프로치를 하는 게 핵심이야. 나이트 특성상 맨정신일 때 거절한 애들도 술이 좀 들어가고 텐션이 오르면 다시 말 걸었을 때 받아줄 확률이 높거든. 이제 마지막 변수가 있는데 여자 반응은 나쁘지 않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들 담당 웨이터나 부장들이 방해하는 경우야. 형도 모르는 나이트를 처음 가는 경우나 웨이터와 친분이 없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해.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는 거.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바로 꼬무룩해져서 방해하는 웨이터나 부장에게 자박꼬마 아저씨 바이브로 화를 내거나 새우 구분 등 바디랭귀지로 사과를 하게 될 텐데, 화내면 나이트클럽에서 블랙 먹을 수도 있을 뿐더러 사과하면 너희는 앞으로 업장 눈치 보면서 어프로치를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해. 우선 형은 이런 상황에서 웨이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면 바로 행복한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오히려 그 웨이터를 아는 척해. 예를 들어서 아 형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담당 웨이터 줄 팁을 꺼내서 방해하는 웨이터 손에 쥐어주면 돼. 어차피 형이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돈 벌러 오는 애들이라고, 지 손님 아니어서 지랄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팁 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꼭 형님 찾고 올게요, 저희 웨이터가 부킹을 너무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했네요, 형님 같은 웨이터를 만났어야 됐는데 라고 말하면서 연락처 물어보면 돼. 그리고 다음에 나이트클럽 갈 때 한번 테이블 잡고 괜찮은 웨이터라고 판단되면 바로 갈아타면 돼. 방해하는 웨이터를 바로 내 담당으로 만드는 개쩌는 방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팁을 안 받거나 제지를 한다면 금액을 조금 높여서 지워주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 이게 개꿀팁인 건데, 형이 이런 식으로 웨이터나 부장을 구워 삼는 모습을 보이면 형을 따라오려던 존예는 이 남자 뭐가 있는 건가? 나이트클럽 자주 다니나? 아는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오히려 좋은 거야. 왜냐면 방금 상황을 주제로 삼아서 바로 남녀 관계의 대화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형을 따라오자마자 오빠 나이트클럽 자주 오지, 얼마나 자주 왔으면 웨이터랑 다 알아, 웨이터가 뭐래? 라는 식으로 추궁했어. 자, 여자가 감정적으로 바뀌면서 역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보이지. 형은 이런 말 들었을 때 컨트롤하는 것에 도 같은 사람이야. 네가 너무 이뻐서 웨이터가 질투했다, 우리 둘이 안 어울렸으면 방해했을 텐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고마워서 팁 줬다, 나중에 청첩장 보낸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수습하면서 빠르게 스킨십까지 이어나갔어. 여자를 홀딩하고 스킨십 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기다려. 오늘 형이 알려준 내용은 너희가 어프로치 스킬을 실전에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전부 담고 있어. 너희는 이제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바로 미나미 형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야 돼. 그만큼 너희들이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반복 숙달해야겠지. 근데 이렇게 어프로치 해서 뭐하니 얘들아. 홀딩이 안 되면 바로 디스코 팡팡 회전 스프링 될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존예 부킹력 오래 홀딩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줄 거야. 홀딩하는 방법만 잘 알면 너희의 뜨밤 확률이 떡상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얘들아 안녕. 무에타이 배울 때 가장 먼저 브라 질 리언킥을 배운 미나미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나이트에서 웨이터가 존예를 데려다 주거나 너가 직접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부킹력을 튕기지 않게 만드는지 홀딩 스킬을 알려줄게. 웨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뤄서 존예를 데리고 오게 만드는지는 나이트 가기 전 필수 시청 보면 되고, 너희가 직접 데리고 오는 어프로치 방식은 나이트클럽 어프로치 스킬 보고 오면 돼. 너희 옆에 존예가 앉는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어버버하게 되거나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건데, 이건 무지성 헌팅맨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희가 픽업을 배우면 이런 긴장감을 미리 인지하고 이걸 영리용해서 너희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게 가능해. 생각해봐 얘들아. 여자가 이쁘면 당연히 그 여자를 노리는 하이에나 무리들이 분냄새 한 번이라도 맡아보려고 발악할 거 아냐. 그래서 이쁜 여자들은 헌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근데 너가 긴장해서 인어공주처럼 목소리를 잃거나 긴장한 걸 안 들키려고 작은아버지 씹썸비 대화 주제로 시간을 끌어서는 절대 뜨밤까지 갈 수 없어. 너희 외모가 나쁘지 않더라도 여자가 너희한테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즉 너희가 여자를 리드하지 못하는 경우 여자는 바로 에이스 침대 스프링 될 거야. 그래서 홀딩은 픽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홀딩만 잘해도 자연스럽게 뜨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우선 너희 옆에 존예가 앉았을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너희 스스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긴장하면 재미가 없을 거고, 재미없으면 당연히 분위기가 초상집이겠지. 노래는 클럽 노래가 나오는데 너희만 노잼 결계를 치고 있을 거라고. 형 그러면 재미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 너희가 긴장해서 초그는 재미없는 볼을 던질 게 뻔해. 여자는 당연히 웃지 않겠지. 너희는 여자의 싸늘한 표정을 보고 더 긴장해서 의미 없는 말
던지거나 침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여자의 반응은 점점 더 싸늘해질 거야. 악순환의 반복이지. 이때 너희가 해야 될 건 5분 동안 떠들기야. 여자가 받아주던 말던 너희는 여자를 옆에 두고 5분 정도 떠들 수 있어야 돼. 여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아지경 상태로 여자를 옆에 두고 떠들 수 있어야 돼.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거야. 형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바로 형한테 물어볼 거 알고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너희는 지금 언청이잖아. 5분 동안 떠들려면 평소에 실전에서 계속 연습해야 돼. 못생긴 여자, 이쁜 여자 상관없이 이 스킬을 연습하는 건 필수야. 유사 픽업 조무사들은 여자가 못생겼으면 에이 씨발 못생겼으니까 안 해야지. 여자가 이쁘면 아 존나 쫄리네. 반응도 없고 안 해야겠다. 라는 식의 안 해버리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고. 우선 너희는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5분 동안 무작정 얘기해. 이것도 방구석 유튜버처럼 집에서 머릿속으로 연습하면 효과가 없어. 실제로 필드에서 여자를 앉혀놓고 연습해야 돼. 자, 이렇게 너희가 5분 정도 계속 얘기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너희가 실제로 긴장을 했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쉼없이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긴장해서 말을 못하거나 흔해 빠진 얘기하는 씹선비 토커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희는 5분 동안 떠들어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이 풀리게 돼. 5분 동안 말하는 건 이미 하이 에너지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긴장했던 모습과 달리 바이브가 점점 좋아지는 효과까지 나오지. 여기에서 너희가 말하는 도중에 여자가 실수라도 터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너희는 여자가 웃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겠지. 이래서 너희가 여자를 옆에 앉혔을 때 초반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네가 초반에 대화를 주도하면 이후 여자도 너를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걸 레포라고 해. 너와 여자가 레포가 쌓이면 여자가 대화를 받아줄 확률이 더욱 높아져. 5분 동안 떠드는 것 외에도 형이 꿀팁을 줄 거야. 왜냐하면 진짜 5분만 떠들라고 했다가 여자랑 플레이스테이션 위닝 11 얘기만 할 애들도 있을 거라고. 형이 이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오는 여자마다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목소리 쉬어서 셀프 후드함이 될 수 있어. 일단 너희가 여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의 특징을 칭찬하는 거야. 우선 여자를 비행기 띄워줘야 돼.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너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를 빨아주고 있으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서 더 앉아있을 확률이 높아. 과도하게 칭찬해줘도 괜찮아. 왜냐면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한테 복발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스탠스가 아니라 누구보다 복발을 잘하는 세계 최고의 보물리의 스탠스로 가는 게 좋아. 수박 겉 핥기로 엉뚱한 픽업책 읽은 애들은 미남이 형 여자한테 칭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센 척하면서 프레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되도 않는 인조인간 같은 얘기 할 텐데, 이게 픽업에 대한 오해인 게 그런 건 실전에서 씨알리스도 안 먹혀. 너희가 씹 존잘이 아닌 이상 칭찬하면서 레포를 쌓아야 그나마 존예들이 너희 옆에 조금이라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게 돼. 쓸데없는 얘기도 무시하고 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실전에서 일단 해보면 알아. 너희가 프레임 싸움 하고 있으면 여자한테 졸피뎀 처방하는 꼴이야. 너희가 형 말대로 여자를 5분간 홀딩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야. 자존심 정신병자나 방구석 유튜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너희가 해낸 거지. 사실 형 같은 고수는 나이트 빠꼼이기 때문에 5분간 말하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여자가 즐거워서 형한테 쉼없이 말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너희 같은 초보자들은 우선 이것부터 마스터하는 게 맞아. 자, 칭찬하기가 끝났으면 너희는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되면 돼. 눈앞의 여자가 하이라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최수종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해. 너희가 여자의 외모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칭찬했으면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수종해줘야 돼. 일단 너희가 먼저 호감 선언을 해서 이때 여자의 반응을 읽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칭찬만 하고 호감 선언을 하지 않으면 여자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누구보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스탠스로 차인표, 최수종, 션급으로 빙의해서 호감 선언하는 게 좋아. 만약 너희가 여자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외모 특징을 칭찬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너희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면 왜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지 되묻거나 그쪽도 나쁘지 않다 라는 반응이 나올 건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대화하면 돼. 문제는 거짓말 치지 마요.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야. 근데 형이 너희는 누구라고 했지?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잖아.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짓말 치지 마요라고 하는 여자라서 마음에 든다, 또는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여자라서 마음에 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 이렇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선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릴 수도 있고, 너희의 행동에 당연히 신뢰가 안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 역시 더 보일 수 있어. 둘 다 좋은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언청이처럼 있으면 바로 튕겼을 여자를 대화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고 반응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자가 대화에 감정을 점점 투자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게 좋아. 거기에 오히려 여자의
최내숭 방어 기제인 ASD를 대놓고 건드려서 여자가 단간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그걸 풀어나가는 게 픽업의 본질인 거야. 애초에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은 머릿속 망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진정한 픽업은 안 좋은 반응을 여유롭게 풀어나가서 뜨밤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야. 좋은 반응을 애초에 여자한테 기대하지 마. 너희가 반응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여자가 너와의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면 이제 초반은 넘어갔고 중반까지 오게 된 거야. 이제 너희는 좋아하는, 싫어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두 가지 단어는 마법의 단어야. 이것만 알아도 무궁무진하게 응용해서 쓸 수 있어. 남자 스타일, 데이트 코스, 남자 성격 정도로 시작해서 낮저 밤이, 애무, 뜨밤 판타지까지 원하는 대화 주제를 갖다 붙여서 여자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뭐야? 라고 묻거나 너가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은 뭐야? 라고 물으면 돼. 쉽지? 여기에서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얘기해주면 너희는 누구보다 그 스타일에 부합하는 남자라고만 얘기하면 돼. 실제로 너희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스타일에 부합할 만큼 노력하겠다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나도 좋다 라는 식으로 또 칭찬하고 최수종 모드로 반복해주면 돼. 만약에 싫어하는 스타일을 얘기해준다면 오히려 뻔뻔하게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 싫어하는 스타일에서 너희가 굉장히 난처할 케이스가 많이 생길 건데, 예를 들어서 너가 어깨가 좁은데 여자가 어깨 좁은 남자가 싫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겨드랑이에 분수 터지면서 꼬무룩해질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돼. 오히려 뻔뻔하게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휴지 같은 거 한 문큼 어깨에다 넣고 강제로 줄리인강이 되란 말이야. 왜냐면 여자가 진짜 싫어하는 거 너희의 어깨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꼬무룩해지는 너희의 베타메일 같은 모습이란 말이야. 절대 그래서 안 돼. 반대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어깨는 좁지만 속은 좁지 않다. 남자는 절대 좁으면 안 된다. 좁은 건 여자로 충분하다. 또 다른 예로 여자가 나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가 싫다, 나는 처음부터 원나잇 하려는 남자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여자는 이미 빠꾸미에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든다로 다이렉트하게 가면 돼. 너가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를 싫어해서 마음에 든다, 너가 원나잇 하려는 남자를 싫어해서 마음에 든다 라고 한 다음에 또 고목나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나이트 클럽 마감 찍으면 아침이니까 모닝 글로리에서 만난 남자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원나잇을 하느냐, 너랑 10번 만난 뒤에 10나잇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넘기면 돼. 아니면 진중하게 네가 오히려 나이트 죽순이가 아니라서 좋다, 아무 남자랑 원나잇 하는 여자가 아니라서 좋다 라는 식으로 ASD를 역이용해서 호감을 줄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가 만약 여자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얘기했을 때 너희가 여자의 얘기에 반박하는 순간 게임이 산으로 가는 거야. 서로 반대 의견이니 호실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여자애들이 싫어하는 특징을 얘기했을 때 네가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 역시 여자의 말이 틀리다라는 걸 100분 토론하게 되는 꼴이야.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네가 너 스스로 나이트클럽 죽돌이 원나잇충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라 좋지 않아. 그래서 유머러스하게 유혹하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야. 봐라 얘들아, 이런 걸 대체 누가 알려주냐고.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으로 만든 컨텐츠지만 이만한 퀄리티로 설명해준 사람은 라식하고 찾아봐도 없어. 너희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너희에게 호감이 있는지, 방어 기제나 내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자의 단간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아직도 그 이쁜 여자가 너희 옆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이야.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영향받지 않고 부어 삶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여자가 튕기지 않은 핵심이야. 멘트 하나 배웠다고 여자가 옆에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너희가 눈구렁이처럼 통제할 수 있어야 침대에서 눈 떴을 때 옆에 세숫대야가 아니라 존예가 누워있을 거라고. 형이 매번 강조하지만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려면 너희는 뭘 해야 될까? 100번 말해도 모자람 없는 스킨십이야. 이걸로 너희는 여자를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저번 영상에서 형이 다른 여자들한테 걸리지 않고 스킨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석탱이 자리를 잡는다고 했잖아. 너희가 정중앙 자리나 스테이지 자리와 가깝게 위치한 곳을 잡으면 노랫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자는 말귀를 못 알아먹고 네 치킨 신공하게 되고, 너희는 여자귀에 사자우 하다가 심으로 여자귀를 옹달샘으로 만드는 대환장 파티가 열려. 또는 너희 중에 이세돌 실어증처럼 목소리 톤 자체가 크지 않다면 시끄러운 곳은 전달력이 떨어져서 불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구석탱이 자리로 가는 거야. 나이트 특성상 너희 옆에 여자가 앉아 있을 거고 너희는 귓속말을 핑계로 몸을 밀착하면 돼. 조금 떨어져 있다면 귓속말 하면서 동시에 바싹 붙어 앉으면 자연스러워서 눈치 못 채. 나이트는 씹선비 기질이 높기 때문에 대놓고 스킨십 하면 호들갑을 떠는 여자들이 많아. 너희가 후반부까지 와서 홀딩을 잘하고 있어도 별개로 스킨십 호들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이 호들갑이 안 나오게 하려면 처음부터 너희가 호들갑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면 돼.
돼. 나이트에서 스킨십 하는 사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고 묻고 여자의 반응이 응?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너희는 나도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 하고 원하는 스킨십을 하면 되고 이런 곳에서 하는 건 별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남들 안 보이게 땡땡 하자 라고 하고 너희가 원하는 스킨십을 진행하면 돼. 이건 여자가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는 개 쩌는 스킬이야. 여기서 여자가 스킨십을 안 받아주면 초중반의 홀딩에서 너희에게 큰 매력을 못 느꼈거나 아직 래퍼와 신뢰감이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초중반 홀딩 플레이를 반복해서 진행하면 돼. 그러면서 술도 좀 마시는 게 좋아. 여자가 주당이라 맨정신이면 아무래도 스킨십의 거부 반응이 더 크겠지. 그렇다고 억지로 꽐라 만드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적당히 술 마시면서 2차 바운스에 대한 언질도 주면서 스킨십을 같이 진행해주는 게 좋아. 꿀팁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스킨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가벼워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돼. 만약 여자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자 스스로도 가벼운 남자랑 스킨십하는 가벼운 여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희가 하는 스킨십은 가벼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위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스킨십을 잘 받아준다고 해서 너희가 갑자기 기고만장해져서 키스방인 줄 알고 스킨십 충이 되거나 여자를 가볍게 보는 듯한 얘기를 꺼내선 절대 안 돼. 다시 보물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여자를 폭발하면서 사랑하는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이때 여자한테 지켜주겠다, 아껴주겠다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더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지켜주겠다, 아껴주겠다는 너희가 나이트에서 여자와 밖으로 나갈 때 굉장히 유용한 명분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야. 나이트 시리즈 마지막 파트에 너희가 나이트에서 여자랑 나갈 수 있는 바운스 방법들을 따로 다뤄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존버하고 있어. 너희는 이런 걸 유튜브로 보는 것 자체가 개이득이야. 자, 형이 알려준 대로 홀딩하고 여자랑 스킨십이 진행됐으면 너희의 뜨밤 확률은 다른 무지성 유흥맨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져 있을 거야. 물론 수진이 신공, 출근 크리 같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자 스스로가 노는 걸 좋아해서 다른 남자와도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튕길 수도 있지만 너희가 플레이를 잘 해놨으면 다시 여자가 너희 테이블에 돌아오거나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만약 당일 뜨밤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홈게임으로 애프터 잡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형이 알려준 홀딩 방법을 실전에서 꼭 써먹어보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해봐. 형 암수 컨텐츠에서는 홀딩 부분만 10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설명해줄 순 없어. 오늘 내용만 알아도 너희는 존예녀랑 누구보다 재밌게 놀면서 뜨밤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다음 시간에는 형이 실제로 나이트에서 존예들을 어떻게 홀딩하고 뜨밤까지 갔는지 필드 레포트 썰 풀어줄 테니까 존버하고 있어. 얘들아 안녕. 폰게임 할 때 허브차를 즐겨먹는 미남이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존예를 어떻게 홀딩해서 뜨밤을 보냈는지 실전 필드 레포트 썰을 풀어줄 거야. 저번 영상에서 형이 존예가 너희 옆에 앉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5분 동안 떠들고 칭찬으로 여자를 비행기 띄워주면서 최수종 호감선언과 스킨십으로 뜨밤 보내라고 했잖아. 저번 영상 안 본 애들은 나이트에서 부킹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보고 와. 저번 영상에 개 꿀팁들 많이 있으니까 필드에서 형 목소리 한청 들릴 정도로 봐라. 그리고 제발 실전에 좀 나가. 너희가 방구석에서 상상만 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존예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얗게 젖어버린 팬티만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부장에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자를 꼬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남자다운 매력은 비례해서 올라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쁜 여자한테 만나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정을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시작해보자. 형이 나이트클럽 코칭할 때 에피소드야. 형은 빠꼼이라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스테이지까지 빠르게 한 바퀴 스캔한 뒤에 바로 마음속 기쁨줄 1위부터 5위까지 정했어. 그리고 형은 1순위 여자한테 바로 어프로치 했고 웨이터한테는 5순위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은 형이 만들어 놓은 나이트클럽 어프로치 스킬 보고 와. 역시나 형이 1순위 여자애를 원샷 원킬로 데려왔고 웨이터도 5순위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형 수강생이랑 2대2로 부킹을 시작했어. 형이 직접 고른 상위권 여자애들이라 일단 예뻤어. 형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 익숙한데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쁜 여자가 오니까 겨드랑이에 분수가 터지면서 실어증에 걸리기 시작했어. 이건 당연한 거야. 형은 이런 상황에서도 수강생의 팟까지 전부 컨트롤해서 매번 뜨밤을 떠먹여주니까 월드클래스 하드캐리라는 칭호를 얻은 거지. 생각해봐. 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 내 수강생까지도 쫄아 있으니까 테이블 분위기는 성균관대 도서관 야간 자율학습 모양새로 쳐졌어. 여기에서 형까지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 느낌으로 MC 보면 여자애들은 바로 튕기겠지. 그래서 형은 5분 동안 떠들기를 시전했어. 형이 5분 동안 떠드는 속사포 스킬을 쓸 때는 절대 쉬는 텀이 없어. 술을 따라줄 때도 입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야. 형은 여자애들이 오자마자 바로 하이 에너지 레벨을 올린 뒤에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여자애들한테 아니
아니 왜 이제 왔어요? 너무 이쁘신데? 한 잔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뒤에 바로 술을 따랐어. 여기서 포인트는 행복한 웃음이야. 너희가 긴장하면 유당분해 안 돼서 똥마려운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웃으라고 했다고 음흉한 미소를 짓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웃음을 지으면 바로 디스코 팡팡 회전 스프링 될 거니까 미소도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 형이 초반부터 5분 동안 여자애들 환대해주면서 외모 칭찬으로 야부리 터니까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일단 재미있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가 바로 화기애애해졌지. 술을 따를 때도 형의 입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여자랑 텐션 올라갈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해. 형은 여자들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제가 탄 맥주는 진짜 다르니까 드셔보시면 놀라실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자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선 마시게 만들지. 근데 존재들 중 빠꼬미도 있기 때문에 형이 쌈마이 테이블 잡은 거 보고 에이 뭐야 돈 없는 찐따네 생각하면서 오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선 여자를 앉게 만들고 술 한 잔이라도 먹어보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야. 개쩔지? 맥주를 마신 여자애들은 형한테 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요? 라는 말을 무조건 해. 당연히 똑같은 맥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에서 형은 사실 그런 거 없고 그쪽이 너무 예뻐서 긴장했는데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아 이 새끼들 돈 없어서 테이블에서 맥주 먹네? 라는 생각하시고 바로 일어나실 것 같았다 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칭찬하기 플러스 호감 표현이 동시에 돼. 그리고 찐따놈들이 맥주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그쪽은 룸에만 부킹 갈 것 같다 라고 프레임을 전달하면 여자는 쉬워 보이기 싫어하는 ASD 기제가 있어서 아 저 룸을 오히려 싫어해요, 부킹하러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게 돼. 이게 개쩌는 기술이라고. 형은 그쪽이 원래 부킹 안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노는 건 의미가 있다, 후회하지 않게 재밌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왕진진급 사랑꾼 모드로 호감 표현하면 되는 거야. 간혹 가다가 진짜 맥주 맛이 다른데 뭐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없는데 맛있게 드셔주니까 기분 좋다, 이쁘신데 분위기까지 띄워주시고 착하신 것 같다 라고 바로 비행기 띄워주면 돼. 여기에서 사실 그런 건 없었다라는 말에 여자가 실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되더라도 분위기가 띄워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여자가 맥주를 마시고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홀딩의 준비가 된 거야. 초반에 여자가 너희 얼굴 보자마자 일어나거나 앉아보지도 않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쿨하게 보내고 다른 여자랑 놀다가 나중에 재프로치 하면 돼. 여자도 너희보다 별로인 남자랑 놀다 보면 나중에 너희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는 여자들 자리를 기억하고 있으니 찾기도 쉬우니까 꼬무룩할 필요 없어. 형은 여자가 바로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파악하고 바로 호감 선언을 던졌어. 그래야 여자가 형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형은 여자 성향마다 맞춤식 능구렁이 홀딩하는 걸 선호해. 이런 게 진짜 실전에서 먹히는 거야 얘들아. 방구석 유튜버들은 무게 잡고 가오 있어 보여야 여자가 넘어온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데 88 올림픽 굴렁쇠 소년 시절 가부장 옆집 아저씨 불륜 현장 보고 배워서 그래. 형은 여자랑 캐주얼한 얘기 좀 하다가 잠깐 손 좀 줘보라고 한 뒤에 테이블에 있는 손수건으로 히라의 손을 닦아주면서 수종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거 명분이고 형이 히라의 손을 잡고 최수종 커플 모드로 가려고 빌드업 하는 게 보이지? 이러면 여자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 여자가 손을 빼버린다면 ASD가 있는 여자라고 판단하면 되고 가만히 있는다면 ASD가 상대적으로 덜하구나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히라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수종 모드로 나가야 돼.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손 닦아줄 때 가만히 있어서 마음에 든다, 손을 뺀다면 너가 아무 남자 손 안 잡는 여자라서 마음에 든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돼. 네가 여자한테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왜 그런 부분이 좋아요? 손 닦아주는 거 처음인데 재밌네요 정도의 반응이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돼. 근데 여자가 거짓말 치지 마요, 오늘 나이트에서 몇 명한테 이런 말 했어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은 아 좆됐네 안 될 여자구나 하고 꼬무룩해지겠지만 형 같은 초고수는 이런 반응을 보면 아 ASD가 있는 여자니까 누워 살아야겠다 라는 여유 있는 판단을 내려. 형은 이때 그래서 마음에 든다 반격기 멘트를 써서 그쪽이 의심이 많아 마음에 든다, 몇 명한테 그랬냐고 물어봐서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한 뒤에 나는 의심이 많아서 중고사기 안 당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다, 그쪽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편인 것 같은데 나는 세 번째 다리가 돌다리인데 언제 두들길 거냐,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이어갔어. 나는 피노키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여자애가 피노키오가 뭐예요 라고 해서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거 알지 않느냐, 다른 남자들은 지켜주겠다 나는 그런 남자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상 바지 보면 꼬투티 돼있다, 지금 나를 봐라 실제로 미동도 없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뜻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애는 바로 빵 터졌지. 그리고 미동은 없지만 돌다리는 확실하니까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식으로 말했어. 자, 여자의 ASD 반응을
완벽하게 대처했지. 유머러스하게 받아치고 자연스럽게 섹슈얼 텐션까지 만들면서 넘어갔잖아. 이런 게 개 쩌는 거라고 얘들아. 이후에 여자는 자연스럽게 내 남대문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형은 그때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면서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민망하다. 4대문 중에 남대문 제일 좋아하는 건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중에 남대문 씨앗 호떡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여자는 2차로 빵 터졌어.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섹슈얼한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갔고, 너희는 이걸 응용해서 나중에 여자랑 바운스 할 때 줄 서서 먹는 씨앗 호떡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모텔 가면 돼. 너희가 형처럼 유머러스하게 섹슈얼 토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제5공화국 남산 안기부장 바디랭귀지로 느끼하게 하면 너희는 그 여자랑 모텔 가는 게 아니라 유치장에서 국밥 먹으면서 형사를 홀딩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섹슈얼 텐션을 쉽게 만들고 나서는 수위를 더 올려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루틴을 쓰면 돼. 예를 들어 남자 신체 부위 중 어디를 가장 좋아하는지, 또는 섹시하게 느끼는지, 남자랑 스킨십 할 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전 남친들 중 어떤 애가 제일 최악이었는지, 이런 걸 질문하면 돼. 여자애가 좋아하는 특징은 내가 정확하게 부합하는 남자, 싫어하는 특징은 나는 절대 아니니 다행이다 라고 뻔뻔하고 유머러스하게 홀딩을 이어갔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다 보면 오빠는 너무 말을 잘해서 못 믿겠어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여자의 C 테스트라고 불러. 대충 선수 테스트 같은 거야.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형이 나중에 C 테스트 대처법 특집으로 다뤄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형이 유튜브는 초보자 상대로 만들고 있어도 이만큼 알려주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 너희가 홀딩을 하면서 여자가 텐션을 느끼고 있으면 여자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야. 당황하지 마. 이때 너희가 하이 에너지로 분위기 띄우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여자는 너희를 가벼운 남자, 진심 없는 선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낮춰서 진정성 있게 얘기해야 돼. 이걸 자격 부여라고 불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동안 너희가 했던 가벼운 행동들이 결국에는 여자를 좋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만 얘기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솔직히 내가 너한테 가벼워 보였던 거 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무게 잡고 있는 것보다 즐겁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오버했다. 실제로 너무 마음에 들고 처음 보자마자 떨렸다. 내가 조금 가벼워 보였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그것까진 가볍게 보지 말아달라 정도로 에너지 레벨을 낮춰서 진지하게 여자한테 얘기해줬어. 바로 형 파트너의 눈이 하트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더 가까이 붙어 앉았어. 그리고 덧붙여서 너도 가벼운 남자랑 노는 가벼운 여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재미있게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거지 나도 가벼운 분위기는 싫다 라는 식으로 말했어. 형이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당연히 나도 가벼운 분위기는 싫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도 가벼운 분위기가 싫다고 말해야 쉬운 여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멘트는 여자의 ASD를 역이용해서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 쩌는 스킬이란 말이야. 형은 우리가 서로 가볍게 노는 게 아니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손잡는 건 나쁘지 않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손잡고 있는 걸 보면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 안 보이게 잡고 있자 라고 한 다음에 여자의 손을 잡았어. 스킨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손잡기뿐만 아니라 호응하기, 뽀뽀, 키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돼. 주의해야 될 점은 여자가 또 스킨십 받아줬다고 해서 심익현 형 빙의하지 말고 다시 보물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스킨십해서 더 마음에 든다 라고 자격 부여해줘야 돼. 이렇게 스킨십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다시 하이 에너지로 즐겁게 해주면 돼.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랑 놀고 있으니까 가볍진 않지만 편안하고 즐겁네 라는 생각이 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이게 픽업 고수의 영역이야. 형은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여자한테 같이 나가자고 말하고 웨이터한테 여자 짐 찾아오라고 시킨 뒤 같이 나가서 뜨밤을 보냈어. 물론 형은 수강생도 형이 떠먹런 했기 때문에 여자랑 나가서 야놀자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했지. 나이트에서 어떻게 여자랑 나가는지는 나이트 클럽 마지막 주제인 바운스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나이트 클럽에서 홀딩 부분은 상당히 변수가 많아. 그리고 그 변수들은 너희를 난처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반응들일 거야. 근데 너희가 명심해야 될 건 멘트 하나 배웠다고 여자한테 전부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설사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더라도 그걸 능수능란하게 다뤄서 결국 좋은 반응으로 바꾸는 게 픽업의 본질이야. 안 좋은 반응은 기본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나이트에서 얼마나 들이대는 남자가 많겠니? 네가 그런 남자들이랑 매력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냐 없냐가 결국 너희가 승자가 되느냐 집에 가서 딸을 치느냐 결정 짓는 거야. 형한테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너희도 형처럼 야놀자 VIP 될 수 있어. 항상 형이 강조하는 거지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나가서 써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12시 정각되면 택시 잡아서 바로 뛰쳐나가라 좀. 다음 시간에는 나이트에서 존예랑 모텔 가는 법에 대해서 다뤄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얘들아 안녕. 여자애들 몸매 관리를 위해 피트니스 정액권을 끊어주는 미남이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너희가 나이트에서 만난 존예와 모텔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저번 영상에서는 나이트 에이스를 데려와서 어떻게
어떻게 홀딩해야 튕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뤘고,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부킹한 여자 안 튕기는 법 다시 보고 와. 너희가 여자랑 모텔로 가는 행위, 이걸 픽업용어로 바운스라고 하는데, 너희가 홀딩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바운스 단계에서 실패하면 결국 뜨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절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미남이 형 스킨십까지 다 됐는데 여자가 안 나가요. 그래서 오늘 형이 바운스 파트를 다뤄주는 거 아니냐 얘들아. 바운스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야. 너희가 여자를 바로 데리고 가면 될 타이밍인데도 까일까봐 쫄아서 리드하지 못하거나 네가 여자한테 같이 있자고 하면 그나마 있던 호감도 사라져버릴까봐 다음을 기약하게 되거나, 여자랑 같이 온 친구의 방해, 즉 수진이 신공을 당하거나, 여자가 다음날 출근하거나 약속이 있는 상황들이 있어. 너희가 실전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여자를 바운스하기는커녕 긴장돼서 심장만 바운스하게 되겠지. 이런 변수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너희가 제대로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성공적으로 여자랑 홀딩이 되고 스킨십까지 했으면 나이트에 나가서 밥이나 술을 먹으러 가거나 바로 모텔로 가야 되잖아. 근데 너희 같은 초보자들은 여자랑 같이 나가는 행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너희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나가자 또는 같이 있자라는 말을 전달할 때 심각한 진지충의 바이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는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같이 심각해지고 갑분싸 되면서 젖잘싸 각으로 흘러가게 돼. 여자가 너희랑 같이 있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여자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이 남자랑 같이 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게 돼. 일단 구멍만 있으면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남자의 흑심을 본능적으로 선방하고 보는 야신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자는 반사적으로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할 거고, 너희는 아니 스킨십 다 해놓고 왜 지랄이야 씨발, 아 좆됐네, 이러다가 세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여자의 필살기 멘트인 오늘만 날은 아니잖아 가 나오면 너희는 자박고마 아저씨처럼 화를 내거나 오늘만 날임을 설득시키려고 100분 토론 시작한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돼. 너희가 홀딩 스킬로 아무리 빌드업을 잘했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게임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옵저버 없어서 럴커에 엘리 당하는 꼴 난다고 얘들아. 형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의 말을 절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여자는 너희의 제안에 일단 무조건 거절을 한다고. 이건 방어기제, 즉 ASD 때문인데, 자기가 쉬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본심과 상관없이 그냥 일단 거절하는 거야. 너희가 믿어야 될 건 여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리드하고 행동으로 따라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여자는 어차피 거절 멘트를 할 거니까 여자의 입이 아니라 발을 봐야 돼. 이건 어프로치 원리와 똑같은데, 형이 나이트 어프로치 실전 필레 영상에서 부킹 안 한다는 여자를 50고 100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멘트로 바로 이끌었다고 했잖아. 여기에서도 핵심은 멘트가 아니라 이끄는 행위라고 했어. 너희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고목나무라서 말만 하고 이끌지를 못해. 왜냐면 여자의 승낙을 기다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야. 형처럼 픽업 고수가 되려면 여자에게 제안은 하되 바로 이끌고 리드하는 습관이 체화돼야 돼. 자, 근데 너희 입장에서는 여자를 바로 이끌기 어렵고 여자의 거절에 고민할 게 뻔하기 때문에 먼저 여자가 쉽게 나갈 수 있는 여자인지 파악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가볍게 여자랑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비 바운스를 해보는 게 좋아. 일단 바운스 명분은 마실 것, 먹을 것, 탁한 공기, 시끄러운 음악 정도를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너가 술 먹고 취하는 게 싫다, 편의점 가서 상쾌한에 모닝케어 마시고 오자, 입이 텁텁하니까 추파춥스 하나 사오자, 공기가 탁해서 폐암 3기에서 4기로 진화할 것 같으니까 나가서 숨 좀 쉬고 오자, 암환자 소원 들어줘라, 노랫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달팽이가 나쁘니까 자연의 소리 듣고 오자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손잡고 이끌어보고 여자가 밖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해 보면 돼. 이때 여자 입장에서는 당장 짐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서 일단 너희를 따라올 확률이 커. 문제는 여자가 너희를 따라 나오지 않는 경우였지. 이런 예비 바운스도 안 되는 여자는 너희가 술집 모텔 바운스 시도를 했을 때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이건 바운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홀딩의 문제야. 아직까지 너희한테 매력을 못 느꼈다고 판단하면 되고, 다시 여자와 즐거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 물론 스킨십도 하면서 자격 부여도 해줘야겠지. 예비 바운스 했는데 안 나온다고 급발진해서 꺼져 쌍녀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너희는 여자의 C 테스트에 걸리는 거야. 바운스가 안 되면 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걸 기억하고 인내심 가져라 얘들아. 자, 여자가 일단 따라 나오게 되면 서로 같이 있자라는 얘기를 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섹슈얼 텐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 이때 또 밖에 나왔다고 산악 동호회 커플처럼 산책만 하고 삼다수 물 처먹고 다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막걸리 마시고 불륜을 해.
너희가 여자랑 예비 바운스로 나왔을 이때가 바운스를 제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우선 너희는 나오자마자 나이트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미소와 하이 에너지로 여자를 에스코드 해주면서 보물리의 1급 사랑꾼 모드가 될 준비를 하면 돼. 나이트에서 너희는 누구라고 했지? 히라를 가장 사랑하는 수종이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나와서는 호감을 더 많이 주라고. 형이 저번 시간에 나이트 홀딩 영상에서 스킨십 파트에 아껴주겠다 지켜주겠다를 바운스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멘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아껴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사랑의 뉘앙스로 하란 말이야. 예를 들어 밖에서 보니까 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다,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니까 설렌다, 밖으로 나오니까 데이트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일단 으슥한 곳으로 이동하면 돼. 그때 너희는 여자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습했던 5분 말하기로 쉴 새 없이 야부리를 털면서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그리고 이때 여자를 굉장히 귀여워하는 액션도 취해줘야 되는데 너가 유치원 선생님이고 여자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애를 다뤄주면 돼. 예를 들어서 앉아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아담할 줄 몰랐다 라고 하고 머리 쓰다듬기, 밖에서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품에 넣고 싶다 라고 하고 껴안기, 너 술 취해서 넘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라고 하고 손잡기, 이런 식으로 너희가 여자를 귀여워해주는 액션을 취하면서 가벼운 스킨십도 섞어주라고. 이때도 짱구는 못 말려 유치원 원장 표정 짓고 있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웃고 있으란 말이야. 미나미 형 근데 여자가 저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김연경이 와도 머리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자는 보호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희를 더 남자답다라고 느낀다고.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커플 분위기를 만들면서 자격부여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 나이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기분 좋다, 나도 그렇지만 너도 아무 남자랑 나오는 여자가 아닐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나중에 다른 친구들 커플이랑 커플 여행 가고 싶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가벼운 스킨십 해주면 돼. 어차피 나이트 안에서 스킨십은 다 했기 때문에 가볍게 하는 게 좋아. 오히려 밖에 나온 상태에서 과도하게 스킨십 하면 ASD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정도까지 왔으면 바운스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돼. 이때 너희가 해야 될 건 여자의 ASD를 일부러 건드려서 메인 바운스할 명분만 만들어주면 돼. 예를 들어 여자한테 다른 남자랑 더 놀고 싶어? 혹은 나이트에서 더 부팅받고 놀고 싶어? 친구가 다른 남자랑 2대2로 놀자고 하면 그 자리 가서 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돼. 여자가 너희를 좋아하고 신뢰가 생겼으면 더 안 놀고 싶다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너희의 질문에 나 더 놀고 싶어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여자 스스로 쉬운 여자가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나도 다시 들어가서 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둘이 한 잔 더 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 여기에서 여자가 같이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것도 자기가 쉬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침묵하고 있거나 어디서 마실 건데? 라는 식으로 물어볼 건데 이게 암묵적 승인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근처에서 편하게 먹자 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다시 보물리의 모드로 여자를 에스코드 해주면서 집만 찾아서 나오면 끝이야. 그리고 모텔로 이동하면 돼. 물론 모텔 안에서 뜨밤을 보내기 전에 최후의 저항 즉 LMR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추후에 LMR 파트도 따로 다뤄줄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얘들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니?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은 가오잡고 눈싸움만 하다가 여자가 먼저 나가자라는 말 해주길 기다리는데 그런 건 재패니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에서만 먹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너희가 여자의 출근 약속 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일도 너랑 같이 데이트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되면 여자가 일정이 있을 경우에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내일은 다른 약속이 있어 정도로 얘기할 거야. 여자가 다음날 약속이 있는 건 딱히 장애물이 되지는 않지만 출근해야 되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유사 픽업 조무사들은 아 그럼 안 되는 건가? 좆됐네 어떻게 하지? 라고 바로 자진새 선언문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럴 땐 여자를 배려해주는 모습으로 바운스해야 돼. 형이 말하는 배려는 여자의 일정을 존중해주고 기약 없는 다음 기약을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커플이잖아. 같이 있는 걸 전제하에 배려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여자가 내일 출근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 너희는 바로 상관없다, 내가 데려다주면 된다, 너가 편해야 되니까 너희 집 근처로 넘어가자 정도로 얘기하면서 여자를 리드하면 돼. 여기에서 만약에 너희가 여자가 진짜 안 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형이 항상 얘기했듯이 행동을 믿으라고 했잖아. 그냥 바로 택시 타고 기사 아저씨한테 제 여자친구 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자가 하면서 결국 주소를 찍는단 말이야. 아니면 너희가 여자가 사는 동네를 이전에 물어봐 놓고 그냥 택시 타고 XX 동으로 가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 돼.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야부리 털면 되는 거야. 만약 여기에서 형처럼 바로 이끌지 않고 여자의 안 되는 이유를 듣고 그걸 설득하려고 하면 섹슈얼 텐션이 식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의 출근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호무룩하지 말고 바로 미남이 형 목소리가 들리면서 다이렉트하게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 보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반복 숙달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출근클리가 나오더라도 너희는 앞으로 데려다 주겠다와 너네 집 근처로 가자 는 명분으로 바운스하면 돼. 그리고 출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조급해질 수 있으니까 편의점 가서 맥주 산 다음 다이렉트하게 모텔이나 여자가 출근 준비하기 편하게 여자의 자취방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변수가 있어. 여자의 친구, 즉 수진이야. 너와 여자가 수진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가면 좋겠지만 여자가 수진이와 함께 짐을 맡겼거나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안 됐을 경우에는 너희를 방해하려고 할 거야. 바운스를 하는 상황에서 수진이와 단판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너희는 이미 커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 돼. 왜냐하면 여자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 하면 수진이가 지랄하더라도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야. 너희는 플레이를 잘했는데 여자가 수진이를 따라가는 경우는 수진이의 지랄 때문도 있지만 너희 옆에 있던 히라가 수진이를 택할 만큼 너희가 호감을 못 뽑아낸 거야. 너희가 커플 분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이가 남자한테 많이 까여서 특수하게 개지랄을 떠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초보자들은 당연히 화가 나서 수진이를 혼낼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친구는 행복해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방해를 하고 있잖아. 전혀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 하지만 여기에서 수진이를 혼내면 너는 네 마누라의 친구를 혼내는 꼴이라 너의 이미지도 안 좋아질 뿐더러 혼내게 되면 수진이의 행포는 더 심해져. 이럴 때는 수진아, 너는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친구니?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럼 수진이는 무조건 당연히 친구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할 건데, 그러면 혹시 얘가 매일 나이트 놀러와서 남자랑 노는 여자애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돼. 이건 ASD를 영이용한 최고의 반격기야. 수진이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친구를 걸레 취급하는 거라 우정의 금이 가면서 바운스하기 더 쉬워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야. 자, 그럼 덫에 걸려든 거야. 수진이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얘가 나이트도 자주 오고 남자랑도 쉽게 놀지 않는 애인데 그런 너의 친구가 모처럼 좋아하는 남자 만났는데 좀 도와주라. 아까 네 친구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상한 놈이었으면 너 친구가 벌써 알았을 거다. 만약 내가 불안해 보인다면 24시 야간 공증 받으러 갔다가 술 마시러 가겠다 정도로 얘기하면 수진이는 더 이상 방해를 못하게 돼. 여기서 더 방해하면 자기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 된 게 심술나서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야. 수진이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야. 형은 미남이 형이잖아. 이미 도 같은 초고수이기 때문에 수진이계의 강형국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끝까지 방해하는 알파 수진이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네 파트너가 너를 좋아하더라도 수진이가 알파의 포지션에 있는 상황이라 네 팟이 수진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오빠 와서 혼자 표정 썩어서 선수 벤치 놓는 물주 같은 느낌인 거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진이를 맡을 남자를 구해주거나 구해준다는 식으로 달래서 일단 같이 술집으로 이동해야 돼. 알파 수진이의 목적은 혼자 새가 되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인간 딜도를 한 명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베스트야. 예를 들어 네가 역으로 나이트에서 성격 좋아 보이는 남자를 한 명 찾아서 여자 2명인데 같이 나가실래요? 한 명 맡으시면 돼요 라는 식으로 같이 나가면 돼. 만약 이미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서 삔토 상했거나 그 와중에 수진이의 눈이 높아서 남자가 별로라 안 논다라고 하면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존잘 소개시켜주겠다 고 하고 일단 셋이서 술집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다시 그 술집에 있는 남자를 찾아서 붙여주거나 너희 친구 중에 군대 EOD 폭탄 처리반 출신이 있다면 빠르게 호출해서 수진이 붙여주고 빠지면 돼. 솔직히 이렇게 개꿀팁 푸는 사람 누가 있냐? 있으면 데려와봐. 나이트클럽 특집편만 돌려보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옆에 존예가 누워있을 거라고. 얘들아, 남들이 여자 한 번 데리고 가보려고 수련회 장기자랑하고 있을 때 너희는 형 영상 덕분에 쇼미더 신음 찍고 있을 거야. 다음 시간에는 형이 나이트에서 존예들을 어떻게 모텔로 바운스했는지 개꿀잼 실전 썰들을 풀어줄게. 얘들아 안녕. 영어 회화 중에 하우두 유두만 외우고 있는 미남이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존예와 어떻게 모텔을 갔는지 구체적인 실전 필드 레포트 썰을 풀어줄 거야. 저번 시간에는 형이 알려준 개꿀팁 스킬인 여자와 예비 바운스 하는 법, 나와서 여자를 구워 삼는 법, 실제 모텔로 바운스 하는 법을 배웠지. 거기에 여자 출근클리 대처법과 수진이 공략법까지 알려줘서 영상 못 본 애들은 나이트 원나잇 스탠드 필수 시청 보고 오면 돼. 형이 항상 실전 썰을 다뤄주는 이유가 픽업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형이 알려주는 스킬을 막상 쓰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국내 치킨 고추 바사삭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희는 영상만 보고 아, 오늘도 영상 다 봤으니까 이제 딸 쳐야겠다 라는 핑계로 집 밖에 안 나갈 걸 뻔히 알아. 실전 예시 필레는 형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실전 썰이기 때문에 앞으로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공개할 수도 있으니 무료일 때 즐겨찾기 해놓고 복습 많이 해라. 형이 나이트클럽 코칭 때 어떻게 존예를 바운스 했는지 얘기해줄게. 형은 이미 여자를 앉혀놓고 홀딩까지 성공적으로 했던 상황이었어. 형 파트너와 스킨십까지 나이트 안에서 전부 끝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때문에 나가서 뜨밤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에서 형은 성급하게 여자를 이끌지 않고 예비 바운스를 해보고 여자가 바로 나갈 여자인지 아니면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면서 조금 더 홀딩을 해야 될지 판단하려고 했어. 형은 여자한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자 라고 얘기했어. 형이 얘기했잖아. 바운스하는 것 자체를 너희가 어려워해서 마치 엄청난 큰일을 도모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유당분해 안 되는 급동 마려운 표정 짓고 있으면 나갈 여자도 안 나간다고. 뭐든 자연스러워야 돼. 이렇게 형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여자애는 나가서 뭐 할 건데? 어디 갈 건데? 라고 물어봤어. 형은 여기 계속 있다가는 폐암 사기 될 것 같으니까 나가서 자연의 공기 좀 맞고 오자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여자의 팔을 잡고 일어났어. 여자의 대답이나 허락을 구하면 안 돼. 어떤 명분이든 상관없으니까 우선 제안하고 바로 여자를 이끄는 게 핵심 포인트야. 너희 같은 초보자들은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것 자체를 설득하려고 100분 토론하고 있을 건데 이러면 있던 텐션도 식어서 못 나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항상 바로 이끌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바로 이끌 때 여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분위기를 띄우면서 홀딩을 계속하면 되는 거야. 형이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여자는 어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을 따라 나왔어. 이때 형 팟의 친구가 야 너네 어디가? 라는 식으로 세미 수진이로 빙의하려고 했는데 형은 화장실 갔다 다시 자리로 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수진이계의 강형욱을 시전했어. 형은 당연히 다시 라이트에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으슥한 곳을 찾아서 여자애랑 걷기 시작했어. 여기에서 언청이처럼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면 여자의 입에서 우리 어디가? 라고 계속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 생각도 못하게 5분 야부리를 시전했지. 이것도 저번 시간에 알려준 거잖아. 5분 야부리는 꼭 체화해야 될 기본기야. 예를 들어 형은 여자와 나오자마자 아니 어떻게 나이트클럽에서 볼 때보다 밖에서 보는 게 훨씬 이쁜 거냐. 솔직히 다른 여자애들은 조명 어두워서 나이트 안에서 보는 게 훨씬 이쁜데 너는 오히려 밝은 데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다. 안에서도 쫄렸는데 밖에서 보니까 더 쫄린다. 너랑 노니까 긴장해서 살 5kg 정도 빠진 것 같다 정도로 여자애를 비행기 띄우면서 기분 좋게 수정해줬어. 그리고 여자를 귀여워하는 컨셉으로 우리 애기는 다이어트 하지마 오빠가 닭가슴살 사줄게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여자는 실소를 터트리면서 뭐야 다이어트 하란 소리 아니야? 라는 말 하면서도 눈은 하트로 바뀌며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어. 자 여기에서 형이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팁을 하나 줄게. 픽업을 하면서 여자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누가 봐도 여자가 진심으로 싫어하는 표정으로 짜증 섞인 느낌으로 한다면 그 행위를 중단하는 게 맞지만 여자가 입으로는 하지마 그만해 라고 하더라도 내심 기분이 좋은 상태로 보이면 그 행위를 멈추면 안 돼. 이건 너희가 픽업을 하면서 유용한 팁인데 어프로치하거나 홀딩하거나 너희가 바운스를 할 때 여자는 쉬워 보이지 않으려는 본능인 AST에 의해서 무조건 거절이 나온단 말이야. 이때 너희가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의 차이를 캐치해야만 가짜 거절을 걸러내면서 리드해서 능구렁이처럼 뜨밤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추후에 자세히 다뤄줄 테니까 존버하고 있어. 형은 닭가슴살에 맥주 마시자는 마치 육식주의자 스님과 같은 일탈 명분으로 근처에 편의점 가서 크림이랑 젤리 맥주를 샀어. 이렇게 형처럼 나가서 여자애랑 술을 마셔주며 섹슈얼 텐션 올리기도 쉬우니까 단둘이 술 마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아. 미남이 형 근데 여자가 술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안 마셔도 괜찮아 얘들아. 여자애가 술을 못 먹는다면 형이 저번에 만들어놨던 술 입에도 못 대는 여자 공략법 보고 그대로 하면 돼. 자 형은 근처에 봐뒀던 벤치로 자리를 옮겨서 여자애랑 맥주 한 잔 홀짝이면서 커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격부여를 하기 시작했어. 너랑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이트에서 우리처럼 잘 어울리는 커플은 못 본 것 같다. 남들은 나이트에서 부정교합 한번 해보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교정 안 해도 잘 맞아서 너무 좋다. 너같이 이쁘고 착한 여자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아껴서 한 번도 안 입은 베르사체 팬티보다 아껴주고 싶다. 근데 너무 아끼다 똥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에는 과감해지겠다. 오늘은 우리가 만난 중요한 날이니까 짠하자 라고 수정해줬지. 너무 진지충처럼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형처럼 중간에 유머러스한 말들을 섞어주면서 술 마시는 게 좋아. 게임의 마무리를 지을 때 핵심은 여전히 처음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연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거야. 형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애는 맥주를 마시다가 실소를 터트려서 바로 망나니 칼춤 스프레이를 분사했어. 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형 옷소매로 여자의 입을 닦아주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에 묻은 맥주까지도 손등으로 닦아줬지. 가슴을 닦아주면서 다른 여자였으면 이미 허벅지에 떨어졌을 거였는데 가슴에 떨어진 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다.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2차로 여자를 빵 터트렸지.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라고 얘들아. 대도 않는 멘트 하나로 여자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즐거운 상태가 되면 국어시간 정몽주 단신가를 읽기만 해도 자지러지는 게 여자야. 형은 이렇게 밖에서 여자애가 즐겁게 시간을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이제 메인 바운스만 남은 상태였어. 형은 여자애한테 나는 다른 여자랑 놀기 싫은데 너는 다른 남자랑 더 놀고 싶어? 라고 ASD를 영영한 멘트를 치고 이걸 명분으로 바운스를 빌드업했어. 여자애는 당연히 다른 남자랑 더 놀고 싶어라고 하면 스스로 쉬운 여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나도 오빠랑 노는 게 재밌어서 더 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내 친구 놔두고 가기는 좀 그렇고 짐도 같이 맡겨서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길래 형은 그러면 친구도 불러서 같이 이동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다음 우리는 같이 놀기로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보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너희 같은 초보자들은 수진이를 무조건 피해 다니는 게 베스트지만 형은 수진이계의 이웅종 소장이기 때문에 수진이 던전에 몸소 뛰어들어서 정리하기도 해. 형은 수진이계의 금쪽이도 치료하는 오은 형 박사야. 여자애는 바로 카톡으로 수진이를 불렀고 바로 나왔어. 형은 바로 수진이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짓고 친구야 왜 이제 왔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수진이를 반겨줬어. 자, 너희가 수진이가 오거나 방해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족같은 년 왜 이렇게 방해하지? 라는 생각으로 표정이 썩어버리거나 수진이한테 화를 내게 될 텐데 이러면 될 것도 안 돼. 수진이를 반겨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다고 선전포고를 한 뒤에 자연스럽게 형 파트너 팔을 잡아서 형한테 팔짱을 끼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수진이는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우리가 서로 꽁냥거리고 있고 심지어 남자인 내가 수진이를 반겨주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당황하게 돼. 그리고 형은 수진이한테 수진아 잘 되고 있는 남자 없니? 라고 물어보고 수진이는 전부 다 별로여서 놀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오빠만 믿고 나도 애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너도 오빠가 챙겨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 형은 오빠가 괜찮은 남자애 있는데 불러줄 테니까 밖에서 같이 한잔하자 라고 얘기했고 수진이는 처음에 자기 파트너 없어서 안 간다고 했지만 형 팟은 이미 형을 좋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이서 수진이를 설득해서 같이 놀기로 했어. 형은 여자애들이랑 술집 넘어가기 전에 다음엔 이 멤버로 더블 데이트하면 재밌을 것 같다. 너희는 내일 일정이 뭐야? 라고 물어봤고 수진이는 아무 일정이 없었지만 형의 팟은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이대로 시간을 더 지체하면 출근 크리까지 동시에 생기는 거라 형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 그래서 형은 여자애들한테 사는 동네를 물어봤고 여자애들은 같은 방향이 아니었어. 그래서 형은 형의 파트너를 배려해주는 명분으로 내 팟 동네에서 먹자고 하면 지친 수진이는 빠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내일 출근이고 다른 데서 놀다가 집으로 넘어가려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 동네로 가서 술 먹자 라고 얘기하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 당신에겐 하지만 양심도 눈치 없는 없습니까? 수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 여기에서 괜히 수진이한테 눈치를 주거나 싫은 티를 내면 수진이는 더 지랄할 게 뻔하기 때문에 형은 수진아 오빠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오빠가 듀오 커플 매니저보다 커플 잘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택시 안에서도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어. 자, 이렇게 형 팟의 동네에 도착한 뒤에 형은 사람 많고 늦게까지 하는 술집으로 가자고 한 뒤에 여자애들을 본격적으로 리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이트에서 고군분투하던 형의 수강생한테 연락했지. 형이 일부러 형 수강생을 바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은 건 형 수강생이 다른 메이드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진이는 최후의 보험으로 남겨둔 거야. 하지만 형 수강생은 역시 하드캐리 수강생답게 이미 나이트에서 다른 여자애들과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형은 수강생을 굳이 부르지 않고 혼자 2대1로 게임하기로 마음 먹었어. 일반인들은 2대1이 되면 무조건 짝 맞추려고 할 테지만 형은 프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계산한다고. 그리고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일부러 사람 많은 술집으로 간 거야. 남자들이 많아야 수진이한테 붙여주고 형과 형 팟은 중간에 빠지면 되잖아. 형은 동선을 짜더라도 모든 걸 염두에 두고 형한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가니까 개쩌는 거야 얘들아. 형은 우선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애들한테 말 걸어서 형 자리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 이때도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돼 얘들아. 남자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애를 후순위로 두고 처음에 평범한 애들부터 데리고 와서 빨리 수진이에게 깔게 만드는 게 좋아. 처음부터 수진이한테 잘생긴 남자를 데려다주며 그 이후에 오는 남자애들은 수진이 성에 찰 일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평범한 애부터 데려다주고 그 뒤에 잘생긴 애로 빌드업 해줘야 돼. 그래야 수진이가 남자랑 잘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두 번째 남자를 데려왔을 때 수진이도 남자한테 호감이 있어 보여서 형은 빠르게 하이 에너지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수진이가 잘 될 수 있게 엮어주기 시작했지. 이때 술 게임을 섞어가면서 수진이도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술 게임으로 어떻게 다이렉트하게 스킨십하게 만드는지는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왕자의 게임 참고하면 돼. 그 남자애는 영문도 모르고 형의 하드캐리를 받으며 강제 떠먹런으로 형의 성은을 입는 상황이었어. 남자애도 기분이 좋아서 취했는지 수진이를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어. 형은 이때다 싶어서 수진아 너가 행복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다. 내 팟은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 너가 불안하면 언제든지 친구한테 전화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맥주 몇 개 사서 형 파트너의 자취방으로 입성하고 빠르게 뜨밤을 보냈어. 형이 내 팟 동네에 와서 수진이를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형 파트너는 이미 이 남자가 나랑 잘 되려고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운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 얘들아, 실전이란 이런 거야. 형 얘기 들으니 변수가 얼마나 많니? 그리고 형은 이런 변수를 다 통제하고 있잖아. 방구석에서 머릿속으로 이런 멘트 잘 통하겠지? 하고 구장 나가면 씨앗 호떡도 안 먹혀. 오히려 형처럼 이런 장애물들을 눈구렁이처럼 다뤄서 되게 만드는 게 실력이야. 이런 개꿀팁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형 영상 보고 나서 아, 나도 달려서 존예 꼬셔보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란 말이야. 너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나이트클럽 특집은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할 건데, 너희가 미남이 형 나이트클럽 시리즈만 보더라도 너희의 뜨밤 확률은 떡상할 거야. 유튜브에서는 형이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더 궁금하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와서 가입하고 형이 쓴 걸 정독해봐. 무료니까 쫄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헌팅 술집에서 헌팅하고 뜨밤까지 보낼 수 있는 술집 시리즈를 업로드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형만 잘 따라오면 너희는 여자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면 형이 답변 달아줄게.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트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